예,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캘거리가 올해 economist.com 선정 세계에서 살만한 도시 4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도시 안정성,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문화 이렇게 5가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여기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헬스케어 시스템은 한국과는 많이 달라요. 일단 그 모든 의사들을 정부가 관리하고요. 의사들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샐러리맨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아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정의 패밀리 닥터한테 가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지정한 패밀리 닥터가 없다면 가까운 그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냥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에 가서 기다렸다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예약 없이 가서 기다리게 되면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의사를 보게 되죠. 의사를 보면 의사가 먼저 문진을 하고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처방전을 줍니다. 처방전을 주고 여기까지는 돈을 안 내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되죠. 병원을 나오면 이제 처방전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같은 것도 처방을 받아야 꼭 구입할 수 있는 게 많고, 처방전을 받아도 보험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주정부 보험이 아니라 개인 보험입니다. 왜냐면 주정부 보험은 약값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사러 가면 약값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한국에 비해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약을 받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배가 아프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어주세요, 뭐 MRI를 찍고 싶어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이제 약 받고 약을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일단 약을 다 먹으면 그럼 2주에서 3주를 먹고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해서 패밀리 닥터랑 다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럼 약속을 잡으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죠. 그럼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면 이제 2번째로 패밀리 닥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패밀리 닥터가 다른 약을 먹어보자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이제 다른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약을 먹어요. 또 2, 3주 먹겠죠? 그러면 2, 3주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면 이제 그 약을 계속 처방받아서 먹어서 나을 때까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패밀리 닥터를 한 번 더 만나겠죠. 가정의를 3번째로 만나게 되는데요. 3번째로 만나면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이제 뭐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의사가 보고 싶은 부위를 어떤 시트에 그 종이에 작성을 해서 그걸 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거를 찍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거를 전문으로 찍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전문으로 찍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약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기도 해요. 기다려서 찍으면 그 찍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요. 그거를 찍은 거를 의사한테 보냅니다. 의사가 그거를 판독을 하죠. 판독을 하고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연락이 옵니다.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아예 안 줘요.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전화를 안 줘요. 이상이 있을 때만 연락을 줍니다.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4번째로 패밀리 닥터를 만나게 돼요. 패밀리 닥터를 만나게 되고 이제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한테 이제 트랜스퍼를 합니다.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전문의하고도 예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또 환자가 직접 종합병원 전문의 오피스에 전화를 합니다. 예약을 잡아야 되죠. 예약을 잡는데 운 좋으면 한 달, 운 나쁘면 최대 한 3개월, 4개월까지도 기다리게 됩니다. 전문의를 만나서 내시경을 하든 뭘 하든 전문의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약을 먹으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병한 시기부터 전문의를 만나서 다른 약을 먹으라고 아니면 다른 처방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과잉 진료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과잉 진료를 해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치과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이 전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내가 개인 사보험이 있으면 사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겠지만 없다면 내가 그 엄청난 치과 비용을 현찰로 내고 진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주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지가 않아요. 치과는. 혹시 캐나다를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치료 한국에서 싸게 받고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1,000만 원 정도 깨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어쨌든 캐나다 의료보험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여기 사람들도 불만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의사는 부족하고 환자는 너무 많습니다. 캐나다도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좋은 의사들은 미국 같은 곳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코노미스트 4위에 들었는데 살기 좋은 도시 캘거리 같은 경우 캐나다란 나라 자체도 10위권 안에는 항상 들거든요. 그런데 헬스 시스템을 보고 이거를 선정했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살아본 바로는 인정하기 힘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선정 기준 중에 교육이 있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공립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